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도쿄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납치 문제에 관한 강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강연회는 매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로 지정된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 등을 듣고 일본 국민의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하루라도 빠른 납치 피해자의 귀국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한 것입니다. 당일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에 의한 납치 문제에 관한 장문대회의 표창식과 최우수상 수상자의 장문 낭독 외에도 2024년 8월에 전국 각지의 중학생이 참가해 개최된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대표 모임에서 중학생이 발표한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의 상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 등 가족들이 등단하여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연설이 있었으며 북조선의 내외 정세를 둘러싼 현상과 향후의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강연회에 등단한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사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는 1977년 당시 가족과 니가타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메구미 씨는 중학교 1학년으로 13살이었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저녁 메구미 씨는 니가타 시내 중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인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에 북조선에 납치되었다는 정보가 전해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02년 북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메구미 씨를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만 반면에 북조선은 메구미 씨가 이미 사망했다며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는 메구미 씨의 전 남편으로부터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들 북조선 측이 제시한 정보와 물적 증거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메구미 씨의 유골로 일본 측에 전달된 뼈 일부에서는 감정을 통해 메구미 씨의 것과는 다른 DNA가 검출되었고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확인서의 표지에는 입퇴원 확인서라는 글자를 수정하는 등 조작한 흔적과 오류가 발견되는 등 북조선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인 요코타 타쿠야 가족회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에 열린 1조 순회회담으로부터 22년이 지났습니다.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했지만 그 이후로는 누구 하나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인질로 계속 구속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고 계신 슬라이드 화면 속에 있는 것은 저희 누나 요코타 메구미가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북조선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직후 북조선 당국에 의해 촬영된 사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슬픈 눈과 고통스러운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진 속의 메구미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납치 피해자가 똑같은 고통스럽고 필사적인 마음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진의 맞은편에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자녀가 여러분의 맞은편에서 괴로운 표정으로 필사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의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것,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것을 다시 자문자답해 주었으면 합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 사건은 누군가의 사건이 아니라 주권 국가에서 무고한 국민이 납치되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인권 문제인 것입니다. 정의가 사악한 존재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 정의는 우리의 목소리와 의지의 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질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의 정의는 정부의 인종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입니다. 단계적 해결이나 부분적 해결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나 합동조사위원회 같은 듣기 좋은 수단도 북조선 당국이 노리고 있는 시간 끌기나 얼버무려 끝내려는 속셈에 가담하여 일본 정부가 속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가족회의 부모 세대는 납치 피해자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아버님이신 아키히로 씨가 96살, 그리고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이자 저희 어머니이기도 한 사키에가 88살로 두 사람뿐입니다. 오늘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납치 문제 해결은 부모 세대가 건재하게 살아있을 때 재회를 해야만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부모 세대의 가족이 타계한 후에 납치 피해자가 일본으로 돌아온다고 한들 확실하게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왜 부모 세대가 건재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북조선 당국은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라는 분노가 폭발하게 될 것이며 가족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북조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 강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싸워 나가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는 당사자로서 이시바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자신의 말에 힘을 실어 해결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문제인 납치 사건을 해결하면 일조 두 나라의 밝은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미조 수녀의 회담에서 반드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수녀 간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해주시기 바라며 일조 수녀 회담에서는 납치 사건의 해결 없이는 두 나라의 밝은 미래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계속 높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2024 빛축제와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12월에 들어서면 겨울을 즐기는 행사로서 전국적으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불리는 화려한 빛축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빛축제는 주로 LED 전구와 발광 다이오드, 광섬유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과 빛의 조합으로 풍경, 인물, 상징적인 구조물을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환상적이고 꿈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빛 축제를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빛 축제는 일본 각지의 도시와 지역에서 진행되며 일본의 겨울 풍경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낮에도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지만 밤이 되면 불빛이 가득한 찬란한 야경으로 더욱 빛을 냅니다. 12월이 되면서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역에서는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으로 거리와 공원이 꾸며지고 이 불빛들은 도시 밤을 환상적인 빛의 세계로 변모시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매년 11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중순까지 약 2달간 빛축제가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 역 앞에서 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1.2km의 가로수가 형형색색의 빛으로 화려하게 장식되며 공원에서는 보다 본격적인 빛축제가 진행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지난 주말 저희 가족은 북조선 출신자 가족과 함께 2024 빛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의 입구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빨간 모자를 쓴 산타클로스와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방문객들을 반겨주었고 빛의 마차라 불리는 실제 마차를 활용한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원 내부에서는 동화 세계를 주제로 다양한 동물 형상을 빛으로 표현한 장식들이 펼쳐져 있어 마치 현실을 벗어나 신비로운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눈부시게 빛나는 반짝임이 차꿀과 목소리에 따라 색이 빛나는 풍선 같은 독창적인 형상들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로 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회전 목마와 놀이기구 같은 체험형 일루미네이션이 특히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빛 축제를 더욱 즐겁고 다채로운 행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높이 20m 이상의 일루미네이션 트리와 최첨단의 빔 조명을 활용한 조명쇼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축제에서 약 35만 개의 LED 전구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 전구들이 만들어내는 형형색색의 빛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황홀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빛 축제를 함께 관람한 북조선 출신자의 지인은 과거 자신이 살았던 북조선 농촌 지역의 겨울을 회상하며 감회를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전기가 부족하여 정전이 일상적이었고 등불로 생활을 이어가며 명절에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시절이 떠오른다며 이번 축제의 환상적인 풍경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설립자 일론 머스크 씨가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촬영한 조선반도의 야간 사진을 2023년 12월 31일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38선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한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 북조선 지역은 평양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보이고 그 외 지역은 대부분 암흑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조선반도 남쪽이 하나의 섬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북조선의 전력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12월에 빛 축제가 진행되는 한편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한 곳은 일본 혼슈의 남서부에 위치한 야마구치 현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기독교를 전한 선교사가 야마구치를 방문한 다음 해인 1552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한 것이 야마구치시라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축하하는 날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 일본의 크리스마스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가족과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건네주고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즐기는 하나의 문화적 행사로서 정착해 사상이나 제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연중 행사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크리스마스에 많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있는 음식으로서 닭 요리인 프라이드 치킨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1974년 일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판매 활동에서 유래되었으며
오늘날 일본의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뜨겁고 바삭한 닭튀김과 얼음을 넣은 시원한 콜라는 일본인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의 맛있는 요리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 북조선에서는 식량을 비롯한 물가가 폭등하여 여러분의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새해에는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과 모든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2024 빛축제와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0년의 히트곡 체카즈의 새벽의 숨결, 그리고 1999년의 히트곡 코야나기 유키의 당신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유오 마인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카즈의 새벽의 숨결, 그리고 코야나기 유키의 당신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유오 마인 두 곡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